만약에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안 됐다? 진짜 찾아오세요. 제가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국어 3, 4등급이라고 하신다면 진짜 운이 좋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고3 때 지방대 정도 갈 성적에서 제주에서 한양대로 올려서 왔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진짜 내가 고3 때 이런 영상이 있었다면 재수 없이 바로 원하는 대학을 왔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 영상은 좀 특이한 게 모든 학생한테 도움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학생한테 도움이 되냐면,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한다, 내가 진짜 공부로 인생 바꿔보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 그래서 하루 3시간 이상씩 국어 공부에 투자를 하는데 진짜 아무리 해도 국어 성적이 3등급 이상으로는 안 올라간다 하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진짜 성적이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왜냐면 제가 딱 그런 학생이었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할 방법을 깨닫고 2달 만에 바로 1등급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을 영상이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3, 4등급, 아무리 열심히 해도 3, 4등급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문제집을 추천하는 식으로 이어갈게요. 일단 열심히 하는데도 3, 4등급인 학생은 2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독해력을 올려야 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잡다한 스킬 같은 것만 배우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강 들으면 뭐 강사분이 자기만의 기호 표시법이나 아니면 뭐 구조독해 방법 막 이런 걸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전부 다 상품화 전략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걸러 들으세요. 그렇게 내가 어떤 독해 기법에 이름을 붙이고 무슨 공부 방법을 좀 포장을 해야지 그 강의 자체가 있어 보이고 배우는 학생들도 내가 뭘 얻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강의가 계속 잘 팔려요. 저도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 강의를 보면서 속았었고,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1등급 학생들이나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 3, 4등급 때 학생들이 봐가지고 아무런 성장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본질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읽고 이해를 100% 하면 끝이란 말이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글의 구조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글의 주제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글의 옆접어에 세모 표시를 안 해서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문제와 관련된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라고요. 아니, 글의 구조랑 글의 주제, 뭐 아니면 역접어 어딨나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런 거에 집착하면서 글을 읽고 있냐는 거죠. 아니, 시험 칠 때 옆에서 누가 다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 이 문장은 저 문장이랑 연결돼가지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누가 문제를 틀리겠어요. 독해력, 이해력이 어느 정도 잡힌 1등급한테는 그런 식으로 스킬을 익히고 구조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그런 거에 집착하면서 인강 듣고 그런 스킬을 채워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는 그냥 시간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날 첫날 데코레이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평점이 올라가겠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똑똑한 경우인데,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이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이 안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깨달았는데 그 이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해가 맞는 건지 판단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의 실력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내가 뭐 100날 풀어봤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니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이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이해인지,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만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은 뭘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학생들이 매산비 풀까요? 마더텅 풀까요? 자이스토리 풀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거나 풀어도 됩니다. 제가 딱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출문제집은 여러분의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출문제집을 모아두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적어놓은 책으로는 여러분의 성적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이해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3, 4등급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3, 4등급 학생들의 성적을 급상승시키는 책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는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 모든 문제가 사실은 독해력, 즉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줘서 학생들의 계몽을 시켜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구체적이라는 건 비문학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지, 이 문장의 뜻은 무엇인지 정말 섬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의 3, 4등급 학생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시중에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마다 해설을 해주는 책이 2권 정도 있긴 했는데 그 책들도 문제점이 뭐냐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3, 4등급인 학생들은 지금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인데 그걸 봐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독해력이라는 걸 올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해설을 해야 되는데 잡다한 스킬 같은 거를 막 말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근데 제 관점이랑은 전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어차피 이런 책들은 1등급들이나 보고 깨닫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 전까지는 책 추천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책을 추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효율을 제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책만으로도 3, 4등급 학생들이 1등급에 갈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쓴 책이 바로 이 9길만입니다. 이 9길만은 제가 쓴 책인데 제가 방금까지 말했던 모든 단점들을 싹 다 보완한 책이에요. 이거 결국에 지책 광고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이 책에서는 일단은 이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등급들은 3, 4등급이랑 어떻게 다른 식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 14습관이라는 습관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3, 4등급은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가 머릿속에 안 잡힌 애들이야. 그래서 먼저 이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글을 읽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문장을 어디까지 깊이 봐야 되는지를 말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을 잡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14습관이 진짜 어려운 문제에도 통하는 건지 역대 가장 어려웠던 기출문제들을 뒤쪽에 삽입해서 싹 다 앞쪽에서 말한 14습관을 적용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 이해를 명확하게 교정을 해주려면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문학이라고 치면 한 문장 한 문장 3, 4등급의 생각을 교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문단별로 해설을 써놓거나 아니면 그냥 이 지문 전체에 대한 해설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해설도 3, 4등급 학생들의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1등급처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지문의 내용만 요약해놓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도 3, 4등급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모든 비문학 지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해설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이 문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가, 너는 지금 이렇게 읽었지, 근데 사실 1등급들은 여기까지 읽는다, 이런 것들을 진짜 모든 문장마다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제가 3, 4등급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어떻게 글을 읽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냈고 1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싹 다 교정을 해놨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신박한데 더 쩌는 게 글이 진짜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독자분들한테도 되게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다. 다른 이런 비문학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엄청나게 학벌이 좋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그 어떤 책들보다 섬세하게 설명을 하는 동시에 가독성까지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10,000권 이상 팔렸는데도 내용상 도움이 안 된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고, 제 유튜브 영상들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호평이 많은 거예요.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고 제가 제 블로그에 맛보기 자료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만 보고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으니까 방향성을 잡고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제 유튜브에 있는 채널 영상들을 보거나. 그렇게 안 하면 고3 지금 3, 4등급 학생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해서 정시에서 원하는 성적을 얻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3, 4등급이라면 문학에서는 비문학보다는 틀리는 개수가 확실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문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틀려봤자 한 4개 정도 틀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3, 4문제가 아무리 해도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2개 정도까지 틀릴 때는 있는데 문학 만점은 죽어도 안 나와.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3, 4등급 때 학생들한테. 분명 비문학보다 쉬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는 시험마다 만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만점이 나오냐? 그 답은 이미 평가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문학으로서 학생들한테 체크하고 싶은 능력이 감상 능력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감상 능력이 뭐냐? 감상 능력이라는 건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감상한다고 하잖아요. 영화 감상을 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화 속에 나온 인물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떤 뜻이고를 잘 이해한다는 게 영화 감상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시와 소설을 잘 감상한다는 건 시로 치면 화자의 마음에 잘 공감하고 화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거. 소설이라고 치면 소설 속에 나온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감상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3, 4등급 학생들이 문학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감상 능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문학에서 한두 개씩 계속 삑사리가 난다는 거는 감상 능력이 평가원이 원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려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3, 4등급은 이걸 몰라요. 왜냐면 이 감상 능력을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 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감상 능력을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 책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상 능력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일단 감상 능력을 기르게 만들려면 평가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감상의 틀이란 걸 책을 쓰는 저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틀에 맞춰서 모든 지문을 해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해설할 수 있다고 해도
글로써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정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언어를 잘 선별해야 되고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들이 뭐 시의 화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 수준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 방법을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감상 능력을 기르도록 뭐 해설을 쓰고 구조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뭉텅이로 대충 문질러 가지고 이거는 어떤 뜻이고 이건 부정적인 뜻이고 이건 긍정적인 뜻이니까 여기 답이라고 체크하자. 이런 정도의 해설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4등급 학생들은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게 문학은 100% 감상하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100% 감상은 불가능해요. 그래도 90%까지 키워야 되는 건데 어차피 감상이 불가능하다. 그냥 서치로 풀자. 그러면 만약에 서치로 푸는 거 그 다음에 적당히 감상하는 게 수능 문학에서 통했으면 문학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기출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문학 문제 중에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감상 능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치는 수능에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거란 보장이 있나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조금씩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타협을 하자,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그 선을 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시험장에서 완전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평가원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물어본다면 그걸 말하는 책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만든 게 9길만 문학편입니다. 제가 사실은 비문학편만 만들고 문학편 안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한 문제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들은 문질러가지고 막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쓰면 쉽지만 진짜 평가원에서 바라는 대로 감상 능력을 기르자라는 그 핵심 문구를 책에 녹여내려면 몇 배로 힘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평가원 출제자들은 어떻게 이 시를 해석했는지도 싹 다 찾아봐야 되고 교수님들은 어떻게 이 시를 가르치고 있는지 교수들이 이 시에서 학생들이 얻었으면 하는 거 뭔지를 전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인터넷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서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쓰려고 했다고요. 근데 비문학편 읽은 독자분들이 계속해서 그럼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하냐 물으시길래 제가 비문학을 알려드려놓고 근데 문학을 안 알려주면 반만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문학도 한번 써보자 해서 쓴 게 문학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문학편 쓰는 거에 2배 이상의 기간이 걸렸어요. 진짜 제가 수능 출제위원들이 썼던 책이나 논평 같은 것들을 싹 다 뒤져보면서 1000페이지 넘는 문서들을 그걸 다 보면서 출제하신 교수님들은 감상을 이런 식으로 하길 원하는구나를 틀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왜냐면 내가 해석의 틀을 제공했는데 그 해석의 틀이 출제자가 바라는 거랑 다르면 완전 쓰레기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듭해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학도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본질은 하나거든요. 결국에는 감상 능력을 높인다는 거.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상의 틀을 다 캐치를 해냈고 모든 역대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지문들에 대한 해설을 그 감상의 틀에 맞춰서 완벽하게 써냈어요. 그리고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해야 되는 생각, 소설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생각을 매우 구체적으로 교정해주기 위해서 정말 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소설 문장 하나하나마다 모든 해설을 다 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페이지 수 채우기 위해 가지고 좀 쉬운 것들도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제 성격상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쉬운 작품들은 싹 다 빼고 역대 기출 지문에서도 악명이 높은 진짜 어려운 지문들만 수록을 해놨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 해줘야지 3, 4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 비문학편이랑 문학편 이 2개를 집필을 하면서 매 순간 다짐했던 게 내가 진짜 3, 4등급 때 이걸 봤으면 고3 때 이거 봤으면 재수 안 하고 바로 내가 원하는 데 갔었을까? 하는 질문에 계속 답을 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 썼는데도 그 질문에 예라고 답이 안 나오면 싹 다 지웠어요. 내가 뭐 20페이지 썼든 30페이지 썼든 싹 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합 900페이지 정도의 비문학 문학 교재를 완성을 했고요. 정말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랑 1대1로 맞짱을 떠도 이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 시켜주는 책은 없다고 자신을 해요.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강에서 배우는 또는 여타 다른 책에서 배우는 그 행위로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저도 안 됐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3, 4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2등급, 1등급, 뭐 고정 1등급 이런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걸러 들어주시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분야나 본질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규칙을 세우고
규율을 많이 정립할수록 그에 반해서 예외도 많아져요. 예외가 많아진다는 건 시험장에 쓸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국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실력은 결국 안 오르고. 본질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책과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평가원에서 측정한다고 말하는 그 핵심적인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강의와 책을 만나야 돼요. 비문학은 독해력, 즉 이해력, 글을 읽고 100% 내가 온전하게 그 의미를 흡수하는 능력. 문학은 감상 능력, 시와 소설을 읽고 그 시와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화자의 감정, 소설 속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내가 100%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예요. 독해력과 감상 능력,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잡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내서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9길만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9길만을 만든 거고요. 그런 책이 이미 있었으면 제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9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왜 썼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필요가 없어요. 서점 가서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서문까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3, 4등급 때 학생들이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